자, 2-4번 한번 보자고. 어느 회사에서 사원 연수를 위하여 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4개 지역에서 3명씩 뽑은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3명 뽑고, 그리고 부산에서 3명 뽑고, 광주에서 3명 뽑고, 대전에서 3명을 뽑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명씩 3개의 조로 나누려고 하는 거지. 그럴 때 같은 지역에서 선발된 사원끼리는 같은 조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가 이렇게 있어요. 4조가 있어. 하나, 3개의 조가 있는 거죠. 둘, 3개의 조가 있어요. 이해돼?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몇 명을 뽑았냐면 서울에서 뽑은 사람을 A1, A2, A3이라고 예를 들어 써보자고. 이해돼? 그럼 A1, A2, A3은요 같은 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맞아요? 같은 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 들어가야 되지. 이해돼?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이 3개의 조에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 이름이 있어? 없어요. 이게 1조, 2조, 3조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A1, A2, A3이 들어가던 A1, A2, A3이 들어가던 A1, A2, A3이 들어가던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A1이 되고요. 여기 A2가 되고 A3이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면 이제 조가 구별이 되죠. 이제 어떤 조가 있어? 얘는 3개 조가 있는데 어떤 조가 있어? A1이 들어있는 조랑 A2가 들어있는 조랑 A3이 들어있는 조가 있어. 이런 3개 조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린 뭐 할 거야? 이제 서울은 이미 나눠줬죠. 이제 부산부터 배열하면 되는 거야. 부산에도 몇 명을 뽑았겠어요? 부산에서도 3명을 뽑았겠죠. 만약에 부산에서 뽑은 애를 뭐라고 할까? B1, B2, B3이라고 하자고. 그럼 B1, B2, B3을 이제 3개의 조에 배열해야 되죠. 그 방법이 몇 가지야. B1이 들어갈 조가 몇 군데? 3군데. 그 다음에 B2가 들어갈 조가 몇 군데? 2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나눠준 거야? 부산에 있는 사원을 3개 조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광주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럼 광주도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그 다음에 대전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얼마니? 6의 3승이죠? 그러면 216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됐지? 2-9번 봐봐.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 이런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을 A, B, C 상자에 나눈대요. 그러니까 상자가 3개가 있어. A 상자가 있고요. 또 B 상자가 있고요. 또 C 상자가 있어요. 이해돼? 자, 각 상자에 넣은 공에 적힌 수의합이 12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12 이하가 되는 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요. 그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는 게 아니고 12를 넘는 걸 세서 전체 경우에서 빼겠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지금 공이 1, 2, 3, 4, 5 5개의 공이 있어. 자, 1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몇 군데예요? 3군데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상자가 3군데겠지. 그 다음에 3이 얘도 3군데, 3군데, 3군데가 돼요. 그래서 3의 5승이 돼서 전체 경우의 수는요 24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됐어요? 이해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 빈 상자의 경우는 뭐 0으로 한다. 그러니까 빈 상자가 있어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에다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243이 전체 경우 수가 돼요. 이제 뭘 하면 돼? 여기서 12를 넘는 거를 빼면 되겠어. 그럼 12가 넘는 경우는 한정돼 있습니다.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게 뭐 있니? 3, 4, 5 얘만 해도 안 되죠? 3, 4, 5만이 딱 10이니까 10을 넘는 거 셀 거잖아. 그러면 2, 3, 4, 5 11을 넘죠. 또 1, 3, 4, 5도 10을 넘네. 또 1, 2, 3, 4, 5가 하나의 상자에 들어가면 10을 넘지. 자, 첫 번째 얘를 셀게. 두 번째, 세 번째 얘를 셀 거예요. 하나의 상자에 2, 3, 4, 5가 들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 3, 4, 5가 들어갈 상자를 골라야겠지. 그게 몇 군데예요? 3군데죠. 이해되고 있어요? 만약에 A에 2, 3, 4, 5가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1도 넣어야 되잖아. 지금 1, 2, 3, 4, 5 5개의 공이 있는데 2, 3, 4, 5 4개의 공만 집어넣었잖아. 그럼 1도 어딘가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이 들어갈 상자는 몇 군데예요? 2군데인 거죠. 2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45가 하나의 상자에 들어가. 그럼 1345가 들어갈 상자는 세 군데겠죠. 세 개잖아. 그럼 1345를 넣었어. 이제 마저 뭐를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되죠. 크게 두 군데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1, 2, 3, 4, 5가 하나의 상자에 들어가. 그럼 그 들어간 상자 하나만 고르면 되지. 그게 세 가지겠지. 됐어요? 그러면 더하면 몇 가지가 돼? 15가지인가요? 따라서 답은 뭐 하면 돼? 전체 243에서 15개만 빼면 되겠어요. 그럼 228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2-16번 보면 뭐 A에서 B까지 가는 어떤 거예요? 최단 거리의 그 수를 세란 얘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만 크게 봅시다. 그림만 크게 보시면 A에서 B까지 가는 걸 세면 되겠어. 자, 보세요. 최단 거리로 간단 말이지. 만약에 일로 왔는데 일로 가면 최단 거리가 안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일로 가, 안 가? 이쪽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로 왔는데 일로 가면 최단 거리가 아닌 거죠. 왜? 일로 가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도 길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면 되는 거죠. 자, 일로 가는 게 한 가지고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인가요? 맞아? 그럼 일로 가는 건 몇 가지야? 다시 일로 가는 건 한 가지고 일로 가는 게 한 가지죠. 그럼 일로 가는 건 여기서 올 수 있고 여기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밖에 못 오는 거죠? 한 가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밖에 못 오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한 가지가 되겠네. 이해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니까 세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밖에 못 오죠.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니까 5가지가 되고 여기는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니까 4가지가 되나? 맞아요? 따라오고 있죠? 여기는요. 5가지가 되겠죠? 여기서밖에 못 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 오니까 9가지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4가지밖에 못 오네요. 여기서밖에 못 오니까. 여기는요. 13가지가 되겠죠? 여기는요. 14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못 가죠? 일로만 가야 되죠? 그럼 14가지, 13가지니까 27가지인가? 그 여기는 13가지밖에 못 오죠? 더하면 40가지. 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오늘 할 단어는 3단원 조합이야. 자, 순열은 뭐였어? 순열의 정의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게 순열이지. 그럼 조합은 뭐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게 조합이에요. 그죠? 그걸 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게 조합이야. 그럼 생각해봐. 원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조합이 먼저예요? 순열이 먼저예요? 당연히 조합이 먼저죠? 뽑기만 하는 거랑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랑 당연히 조합이 먼저인데 왜 순열부터 배우겠어? 순열부터 배운 다음에 조합을 배우는 이유는요.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을 정리할 거거든. 알겠어요? 자, 한번 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써요. A, B, C, D, E. 요 5명이 있어. 이 5명을 뽑아서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가 돼? 자, 일렬로 3명을 배열할 거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애가 5명, 여기가 4명, 여기가 3명이었고 이걸 우리가 기호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배열한다 해서 5P3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순열이었어요. 이해돼? 이해돼요? 만약 그러니까 A, B, C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야. A, B, C를 뽑아서 배열한다고 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A, B, C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따로 센다는 얘기잖아. 이 순열은. 왜? 순서가 있으니까. A, B, C가 오느냐, 뭐 B, A, C가 오느냐 다 다른 거죠. 근데 조합에서는 어때?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5P3을요, 뭐로 나눠야 돼? 뭐로 나눠야 돼? 이 세 개를 배열하는 3팩토리알로 나눠야겠지. 이게 조합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명만 뽑기만 하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뭘로 나누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겠지.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 있잖아. 5명 중에서 대표 3명 뽑는 거.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해돼? 그럼 너는 뭐야? 얘가 5P3이 되죠. 얘를 뭘로 나눈 거야? 이거를 3팩토리알로 나눴잖아.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5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야, 얘를 일반화해볼까? 일반화해볼게. 야, 보세요.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순열을 먼저 볼게.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NPR이 순열이죠.
근데 R끼리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지. 조합에서 뽑기만 하는 거니까. 얘를 뭘로 나누면 돼? R팩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순열을 먼저 배운 거야. 이해돼? NCR은 뭐예요? NPR을 순열을 R팩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어? NPR이 뭐였어요? 여기다 적어볼까? NPR이 뭐였어요? 팩토리얼 이용했으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눴어? 이게 NPR이었죠. 그렇다면 순열은, 조합은, NCR은 뭐예요? N팩을 n-R팩으로 나눈 요 NPR을 뭘로 나누면 돼? R팩으로 나누면 되죠.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NCR을 이렇게 변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쭉쭉쭉 봐주세요. 넘겨보시면 40페이지에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죠?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우고 보겠습니다. NCR을 뭐라고 어떻게 변형식이 뭐였다고? NCR은 이거였죠. 보세요. N팩을 R팩 n-R팩으로 나눠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R이 0일 때랑 R이 0일 때 한번 정의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R이 0이야. 자, R이 0일 때. 그럼 뭐가 돼? NC 0이 되고 R 대신에 0을 넣어볼게요. N팩을 0팩 n-0팩이 되겠죠. 그럼 넌 정리하면 뭐가 돼? N팩이 되고 0팩을 뭐로 정의했지? 앞에서 1. 그럼 너는 n-0이니까 n이죠. n팩분의 n팩이 돼서 1이야. nC 0도요 1이라고 뭐 해야 돼? 정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식이 R이 0일 때도 성립하는 거예요. NC 0은 원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랬지? n개 중에 어떻게 0개를 뽑아? 그죠? 실행 불가능한 거잖아요. 얘를 1로 정의해야지만 이 식이 맞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게 조합에 관한 식의 전부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의 성질을 몇 가지 볼게요. 자, 쭉 보시고 넘겨서 41쪽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여기 별표 해주세요. 빨간 박스 여기 별표 해주세요. 자. 잘 봐요. 첫 번째. 1번. R이 0과 N 사이에 있어. 이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R이 0과 N 사이에 있을 때 NCR은요, NC n-R과 같다는 얘기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써볼게. 이 얘기는 뭐예요? OC3은요, OC2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래? OC3의 뜻이 뭐야?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OC2의 뜻은 뭐예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죠. 자, 여기 10명이 있어. 그럼 선생님이 나랑 같이 놀러갈 3명 뽑는 거는 그 경우의 수는 나랑 같이 놀러 가지 않을 7명을 뽑는 거랑 똑같죠. 이해돼?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 있잖아, 로또. 그게 45개 중에 6개만 맞히면 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45개 중에 6개를 맞추는 거는 뭐랑 똑같아? 45개 중에 39개를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맞지? 근데 선전할 때 45개 중에 39개를 맞히면 인생 역전 이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식으로 정리해 볼게. 다시 NCR이 결론이고요. 1번은 NC n-R이란 얘기야. 그럼 이 우변을 정지해서 자변이 되면 식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변을 정리하면 뭐가 돼요? NC n-R은 n 팩토리얼을 뭐예요? 얘팩, 이게 R 대신 얘가 들어간 거죠. n-R팩 그리고 얘에서 얘 뺀 거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자, 정리하면 분모는 뭐가 있어요? n 팩토리얼이죠. 얘는요. n-R 팩토리얼 되고 n은 지워지고 R 팩토리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의 정의야? NCR이 맞잖아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2번은요. 이거에 관한 이제 얘가 나오는 거야. NCR과 NCP가 같으면 무조건 P랑 R이랑 같다 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P랑 R이랑 같을 수도 있고 P랑 n-R이랑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엄청나게 나와요. 별표 꼭 해놓으시고. 그렇죠? 요거에 관한 문제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어요.
3-1번부터. 자, 봅시다. 기본 문제 3-1번에 1번부터 보겠어요. 자, 봅시다. 1번. 그렇습니다. 2 곱하기 NP2 더하기 4 곱하기 NC4가 NP3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계산하라는 얘기죠. 갑니다. 2 곱하기 NP2의 뜻이 뭐야? n부터 2개 더하라는, 2개 곱하라는 얘기죠. 즉 n-1이 되겠죠. NP2는. 더하기, 보세요. 4 곱하기 NC4는 뭐야? 일단 NP4가 뭐지? n부터 4개를 곱하는 거죠. 하나씩 줄여가지고. 이것을 뭘로 나눠야 돼? 4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이게 NC4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바로 써주면 이게 되겠죠. 너가 4, 3, 2, 1로 나누는 거죠. 이게 뭐랑 같대요? NP3, n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를 곱하는 거랑 같대요. 됐어요? 정리해볼까요? 뭐 지워지니? 일단 n-를 지워지네요. 약분되죠? n-1. 그리고 4 지워지고. 됐나요?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죠. 6을 곱하면 너는 뭐만 남아? 10이 남고요. 6을 곱하면 얘는 없어지고 n-2 곱하기 n-3만 남고, 여기다 6을 곱하면 n-2만 남겠네요. 전개해서 풀면 되겠죠?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n 넘어가면 마이너스 11n. 상수는 여기 6, 18, 12, 30. 계산이 맞나요? 12. 계산하면 얼마야? 6, 18. 맞죠? 이게 0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5하고 6이죠? 따라서 n은 뭐가 돼요? 5하고 6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다음 정리됐죠? 2번 봅시다. 2번 지울게요. 요게 이제 문제죠. 요게 잘 봐. 2번 풉니다. 너는 20C의 R제곱 더하기 1이 20C의 R-1을 만족하는 자연수 R을 구하래. 그러면 20C 똑같으니까 당연하죠. R제곱 더하기 1은요 R-1이에요. 정리하면 R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2는 0. 만족하는 자연수는요? 없어요. 답이 없나요? 만족하는 자연수 없잖아요. 아니란 얘기죠. 이 경우만 있어? 이 경우만 있어? 아니라 그랬지. 어떤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 R제곱 더하기 1이랑 뭐야? 20-R-2랑 같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이게 여기서 자연수가 나오는 거죠. R제곱 넘기면 뭐가 돼? 플러스 R 되고, 얘는 1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20은 0 되겠죠. 인수분해 되나요? R 더하기 5, R-4는 0. 따라서 R은 뭐예요? 4가 되겠지. 자연수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이 뜻인데 이건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 당연히 있는 거고, NCR은 n-C의 R-1 더하기 n-C의 R. 자, 보세요. 이게 자주 나오는 건데 맨날 까먹어. 그지? 이 문자로 외우면 잘 외워지겠냐? 잘 외워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얘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이게 뭔 뜻이야?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죠. 자, 선생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쭉 가서 N까지 있다고 칠게요. 이게 몇 명이냐면 대충 써요, 선생님이. C까지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N명이 있어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A가 들어가는 거랑 A가 안 들어가는 거랑, 이거 말고 딴 경우가 있나요? 다시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마치 여기 10명이 있어. 거기서 나랑 같이 놀러 갈 사람 3명을 뽑는데, 정수가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랑, 이거 말고 딴 거 있어요? 없죠. 없죠. 여기서 N명을 뽑을 때 A가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랑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A가 들어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A가 이미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가 몇 명이 돼요? N-1명에서 몇 명만 뽑으면 돼? R-1명만 뽑으면 되죠. 그게 바로 너예요. 이 경우랑 또 어떤 경우가 있어? A가 안 들어가지. A가 안 들어가면 나머지 N-1명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R명을 다 뽑아야 되죠. 그게 얘란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란 얘기죠. 둘은 겹치지 않으니까 더하면 되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뜻이야. 이거를 성립함을 보이는 거는 뭐만 하면 돼. 얘를 수식으로 우변을 또 정리해가지고 자변이 됨을 보이면 되는 거야. 그 식을 써볼게. 자, 갑니다. 자, 우변을 정리해 볼게요. 우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 뭐야? 우리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보세요. n-1팩을 뭘로 나누죠? 얘 팩 r-1팩 그리고 너 빼기 너 팩 뭐가 되나요? n-r팩이 돼요. 더하기 얘는 뭐야? n-1팩을 뭘로 나누죠? 얘 팩 r팩 빼기 너 빼기 너 팩 n- 뭐 이렇게 쓸까요? r-1팩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뭐 할 수 있어? 통분할 수 있죠. 통분할 수 있어요. 통분을 뭘로 해야겠어요? 잘 봐. r-1팩 r팩이니까 통분을 r팩으로 해야겠죠. 여기다 r을 곱하면 r팩이 되니까.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r팩으로 통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통분할 때는 뭐를 n-r팩으로 해야겠죠. 왜? 여기에다가 n-r을 곱하면 얘가 되니까. 요거보다 하나 적은 게 얘잖아요. 따라서 얘는 n-r팩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되려면 뭘 곱한 거야? n-1팩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돼요? r을 곱하면 얘가 되죠. 더하기 얘는 n-1팩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n-r만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정리가 됐네. 어떻게? r팩 n-r팩 분자는 뭘로 묶여요? n-1팩으로 묶이죠. 그럼 여긴 뭐가 남아? r 남고 더하기 n-r이 남네. r 지워주고 그대로 갑니다.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1팩에다가 n을 곱하면 뭐야? n팩이죠? n팩이죠? n팩이 이게 뭐의 정의죠? NCR 맞대니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3-2번 봐봐.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6명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가 4명. X로 표시할게요. 여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1번부터 볼게요. 1번. 남자 3명. 남자가 몇 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있죠. 6명에서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뭐였어요? 6C3이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자 4명에서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뭐였어요? 4C2였죠. 요 두 개를 곱해야 되죠. 왜? 다 뽑아야 끝난다고 하는 거니까. 됐어요? 계산만 하면 되겠네. 얘는 뭐야? 6, 5, 4를 뭘로 나누면 돼? 3, 2, 1로 나누면 되죠. 6P3을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얘는 뭐예요? 4, 3을 2, 1로 나누면 되겠어요. 뭐 계산만 하면 되겠어. 3이 6 약분되고 뭐 2 약분되고 그러면 5, 4, 20 6이 120인가요?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다음 2번. 이 중에서 6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된대요. 이미 여자 4명은 포함돼야 돼. 그리고 얘는 포함돼야 되고 몇 명만? 여기에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 4명은 다 뽑았으니까 끝난 거고. 맞아? 그럼 남자 6명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끝나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바로 뭐예요? 6C2죠. 얘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뭐 15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해되고 있나요? 자, 3명. 3번.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나왔어. 적어도 여자 1명을 포함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물어봤어. 야, 여자 1명이 포함되면 적어도 여자 1명이니까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를 다 사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치? 근데 그렇게 살 거야? 그거보다는 전체에서 여자가 1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게 낫겠어요. 자, 그럼 전체에서 4명을 뽑는 경우는 바로 10C4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뭘 빼면 돼? 여자가 1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만 다 뽑는다는 얘기죠? 남자 6명에서 4명을 다 뽑는다는 얘기죠? 6C4를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힘들어지는 거죠. 계산이. 얼마야? 19, 8, 7을 뭘로 나눠요? 4, 3, 2, 1로 나눌 거야. 그 다음에 6C4는요, 보세요. 6, 5, 4, 3을 4, 3, 2, 1로 나누잖아. 이거보다는 6C4가 뭐랑 같다는 걸 이용해 주겠어? 6C2랑 같다는 걸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계산이? 그럼 너는 뭐가 돼?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약분해볼까요? 4, 2, 8 날아가고 3, 3, 그럼 30, 210 빼기 15인가요? 얼마가 돼? 195인가? 맞냐?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마지막 4번 봅시다.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1명씩이 포함되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4명을 뽑을 때 남녀 1명씩이 포함되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돼요? 적어도 남녀 1명씩이 포함되는 거니까 만약에 남자만 다 뽑았어. 그럼 여자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지. 여자만 다 뽑았어. 남자가 포함되지 않지. 그 경우만 빼면 남자 여자가 다 뽑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10C4에서 빼면 되겠어. 어떤 경우 빼면 돼? 남자만 뽑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빼면 돼? 여자만 뽑는 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쉽지? 얼마가 되겠어? 194가 되겠죠? 왜? 아까 너 빼기 너 했잖아. 거기서 얘가 1이잖아. 얘만 더 빼면 되니까. 됐나요? 자, 3-3번.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앉힐 때 그 경우를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일단 뽑은 다음에 1번, 2번, 3번대로 배열을 하라는 얘기야. 자, 보겠습니다. 남학생 5명.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그리고 여학생 4명이 있어요. 됐니? 자, 1번부터. 먼저 뽑아야겠죠? 뽑아야겠어요. 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돼. 남학생은 5C3이 되겠어. 맞아? 곱하기. 여학생 4명 중에서는 2명을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배열해야 되죠? 그럼 몇 명을 뽑은 거야? 5명을 뽑아서 1열로 앉히는 거니까 5팩을 곱하면 되겠죠. 됐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볼까요? 뭐가 돼? 얘는 5C2랑 똑같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고, 곱하기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고, 곱하기 5, 4, 3 계산하면 되겠어요. 다 지워지고 다 날라가겠죠. 그죠? 그 5팩이 얼마야? 이게 120인가? 얘가 120이고 얘가 20, 60이죠. 60 곱하기 120, 60 곱하기 120 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나요? 7200. 어휴, 숫자 크죠? 다음에 2번 원탁에 앉힌대요. 그럼 똑같아. 뽑는 건 똑같아. 5C3 곱하기 4C. 그 다음에 뭐로 배열하라는 얘기야? 1으로 배열하는 얘기죠? 그럼 원순열 뭐였어요? n-1팩이었죠? 4팩만 곱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이해돼? 그럼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뭐로만 나누면 돼? 5로만 나누면 되나요? 그럼 5로 나누면 얼마 되나요? 5, 1은 5, 5, 4, 1, 4, 4. 0, 0 되나요? 그죠? 0 하나요? 아, 그렇지. 하나였지. 됐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해결됐고요. 다음 마지막 3번. 자, 남학생 대표 김군과 여학생 대표 박양은 반드시 포함되고, 그리고 서로 이웃하게 원탁에 앉혀. 즉 붙여가지고 원탁에 앉힌다는 얘기야. 차근차근 해보자고. 그러니까 남학생 대표는 누가 있냐면 김군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학생은요 여기에 박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무조건 뽑아야 돼. 아까 뭐라 했어? 무조건 뽑아야 되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3번은요 김군과 박양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뽑아야 돼? 남학생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을 뽑는 거니까 남학생 1명을 더 뽑아야 되죠. 그리고 뭘 뽑아야 돼? 여학생을 1명을 더 뽑아야 되죠. 맞아? 여학생 2명 뽑는 건데 이미 박양 뽑았으니까.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뭐예요? 남학생 이제 몇 명이 남아? 4명이 남잖아. 거기서 1명 뽑는 경우의 수니까 몇 명이죠? 2명 더 뽑아야 되죠. 그치? 쏘리. 남학생 3명 뽑으니까 남학생 2명 더 뽑고 여학생 1명 더 뽑고. 됐지? 그럼 남학생이 지금 4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요 2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1명을 뽑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김군과 박양이 있고 남자 둘 있고 여자 하나 있고, 얘를 이웃하니까 붙어서 원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원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야? 하나로 봐야 되죠. 하나, 둘, 셋, 4명이니까 3팩이 되겠죠. 끝이야? 아니지. 김군과 박양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게 2팩, 2가 되겠어요. 됐어요? 계산하면 뭐가 돼? 얘는 4, 3, 12를 2로 나누니까 6. 얘는 2. 얘는 6. 얘는 2. 그럼 144인가요?
뭐 틀렸는데 뭘 잘못했죠? 6 곱하기 뭘 잘못했어요? 30. 여학생이 3명이었는데 바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3. 그치? 계산해 주시면 얼마야? 18 곱하기 12. 18. 얼마? 216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3-4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12개의 점이 보이죠, 지금? 이럴 때 1번 선분의 개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개수, 2번 직선의 개수, 3번 꼭지점으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구해볼게요. 좀 그림만 크게 봐도 되겠죠? 자, 1번은 뭘 구하라고요? 선분의 개수요. 야! 이 점 12개 중에서 점을 몇 개 고르면 선분이 나오니?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선분이 무조건 하나가 나오죠. 선분이랑 직선이랑 다른 거죠. 잘 봐. 만약에 얘하고 얘를 골라서 선분은 얘지. 맞아요? 얘하고 얘를 골라서 선분은 얘죠. 선분 얘하고 선분 얘는 다른 거지. 이해돼? 그런데 직선이야. 얘하고 얘를 지난 직선은 너죠. 얘하고 얘를 지난 직선도 너라는 거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1번부터 해볼게. 선분은 뭐예요? 12개의 점 중에서 2개만 고르면 선분이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계산해 볼게. 12 곱하기 12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돼. 66인가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2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얘도 마찬가지지. 점 2개를 고르면 뭐가 돼요? 직선이 나오는 거 맞죠?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개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되는 거 맞아.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걸 빼야 돼요. 어떤 게 겹치나요? 이 4개의 점 중에서 어떤 점 2개를 골라도 하나의 직선이죠. 그런 걸 빼야겠죠. 즉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는 다 빼야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죠. 3개를 빼줘야 되겠어. 됐나요? 이해돼? 그 다음에 또 빼야 돼. 뭐예요? 이번에는 요 3개의 점 중에서 어떤 점 2개를 골라도 같은 직선을 의미하죠. 겹치잖아. 겹치니까 3C2가 돼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네요. 그죠? 곱하기 8을 빼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4개 중에 2개 뽑아서 이루어지는 그 직선을 다 뺐잖아. 근데 1개는 생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3개, 4개, 5, 6, 7, 8, 9, 10, 11개는 생겨야 되죠? 따라서 플러스 10이라면 돼. 얘는 뭐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야. 3개, 8개니까 11개는 생긴다는 얘기지.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어요. 알겠어? 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3번. 지우고 삼각형을 볼게요. 삼각형은요, 점 몇 개만 고르면 삼각형이 나와. 3개만 고르면 삼각형이 나오죠. 그죠? 야, 봐. 너를 골랐다고 쳐. 무조건 삼각형 하나 나와. 너를 골랐어. 무조건 삼각형이 나와. 맞아요? 점 3개만 고르면 삼각형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총 개수는 12C3이야. 여기서 뭘 빼야 되겠어? 3개를 골라도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게 뭐가 있냐는 경우죠.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아무리 골라도 삼각형이 되지 않죠. 빼는 거야. 4C3 곱하기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또 빼야죠. 뭐예요? 3C3 이런 게 몇 개 있었어? 8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을 더해요? 안 더해요? 안 더하죠. 왜? 얘는 삼각형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됐어요? 계산하면 답이 되겠어요. 자, 유제 3-10번. 볼록 식각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은 대각선의 개수, 2번은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 3번은요 3개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의 변이 볼록 식각형의 어느 한 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 뭐 차근차근 해봅시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지? 일단 볼록 식각형을 선에 그렸어. 그럼 볼록 다각형이 뭐냐? 라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 다각형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런 내각이 180보다 큰 게 생기잖아. 이런 거 말고. 그죠?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이런 다각형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록 식각형을 선생님이 그려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려봤어요. 됐나요? 자, 1번부터 보겠어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려. 야,
이 점이 꼭지점이 10개가 있잖아. 10개에서 2개의 점을 뽑을 때마다 선분이 하나 생기겠죠. 10개에서 2개를 뽑으면 선분이 생겨. 근데 2개를 뽑았을 때 대각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왜? 얘하고 얘를 뽑으면 변이 되잖아요. 그 대각선이 되지 않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변밖에 없어요. 즉 변만 빼면 되겠네. 10개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너가 10 곱하기 9를 이뤄놓으면 45. 10을 빼니까 35가 나와요. 일단 1번은 35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2번 보세요. 2번. 자,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야,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는 만약에 보세요.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 이런 거 세란 얘기죠? 맞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점 4개를 뽑았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뽑았을 때 4개를 뽑았을 때 대각선의 교점은 몇 개가 생기나요? 한 개밖에 안 생기죠? 점 4개를 뭘 뽑아도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면 대각선이 없는 거니까. 그죠? 만약에 점을 또 뽑아볼까? 이번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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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뽑았다고 쳐요.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은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즉 10개의 점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왜 여기서 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4개를 뽑았을 때 딴 대각선이 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점 4개를 뽑을 때마다 무조건 한 개씩 나온다는 얘기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의 답은요. 10개의 점에서 4개를 뽑으면 대각선의 교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점 4개를 이렇게 뽑았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대각선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다시 점 4개를 뽑으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무조건. 맞아? 점 4개를 뽑으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대각선은 무조건 몇 개야? 2개가 나오고 그 교점은 무조건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있어. 4개를 뽑았어. 너처럼 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면 대각선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얘는 10C4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해됐니? 자, 마지막 3번. 이게 어려워. 3번 보세요. 3개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의 변이 볼록 식각형의 어느 한 변과도 일치하지 않는 거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지워볼게요. 어렵습니다. 좀 얘가 제일 어렵죠.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삼각형 세란 얘기야? 이런 거 세란 얘기야. 어느 변도 이 삼각형의 변이 볼록 식각형의 어느 변과도 공유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죠? 이런 거 세란 얘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할 거야? 점 몇 개 뽑으면 삼각형이 완성이 돼? 3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에서 점 3개만 뽑으면 하나씩 나와. 그 중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을 빼면 되겠죠. 그럼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어떤 게 있어? 첫 번째, 변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죠. 잘 봐. 변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변 2개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것만 빼면 되겠네. 첫 번째, 변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변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는 노란 거를 표시해 볼까요? 만약에 이 변을 공유해.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얘와 연결하면 안 되죠. 변 2개를 공유하게 되니까. 그럼 얘와 연결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변 하나만 공유하잖아요. 또 얘와 연결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돼서 변 하나만 공유하게 되잖아요. 또 얘죠. 그러니까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랑 연결하면 변 하나를 공유하는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요 볼록 식각형의 변 하나마다 변 하나를 공유하는 삼각형을 6개씩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즉 10개의 변이 있으니까 6개를 곱하면 되겠어요. 됐어? 그 다음에 또 뭘 빼야 돼? 변 2개를 공유하는 삼각형을 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하고 너를 공유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 꼭지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꼭지점을 볼 때 변 2개를 공유하는 삼각형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럼 이 꼭지점을 봐도 이렇게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꼭지점 하나마다 변 2개를 공유하는 삼각형이 한 개씩 만들어지죠. 그럼 꼭지점 10개 있으니까 10개가 만들어지겠죠.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어요. 기본 문제 3-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판의 5곳에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5가지 색을 사용하여
인접한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럴 때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 2번 5가지 색 중 4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각각 구하라 라는 거예요. 1번부터 해볼게요. 봅시다. 야, 5가지 색을 모두 칠해야 돼. 가운데부터 칠해볼게요.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 색을 여기에 칠해야 되죠. 그죠? 얘는 원으로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3팩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3팩이 돼요. 이게 6이죠? 그럼 30가지가 나오겠어요. 이해되죠? 자, 2번. 5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칠할 4가지 색을 먼저 골라야겠죠? 그게 뭡니까? 5C4가 돼. 4가지 색을 먼저 골랐어. 그 다음에 이제 칠하기 시작할게.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4가지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데 이제 색깔을 예를 들어서 A, B, C, D 뭐 4개를 골랐어요. 그럼 여기에 A를 칠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가 B, C, D 3가지 색깔이 남죠. 요 3가지 색을요, 잘 보세요. 3가지 색을요, 어디에 칠해야 돼요? 4칸에 칠해야 되죠. 맞아? 그럼 3가지 색을 4칸에 칠하려면 반드시 1가지 색은 2칸에 칠해야 되지. 맞아요? 이해돼? B를 2칸에 칠하던가 C를 2칸에 이런 색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의 수가 바로 뭐예요? 3C1이겠죠. 이해돼? 3가지 색 중에 1가지 색은요 2칸에 칠해야 하니까. 만약에 B를 2칸에 칠하기로 했어요. 그럼 B를 어떻게 칠해야 돼?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칠하는 건요? 똑같죠? 돌리면? 똑같죠? 이 1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그 다음에 보세요. 나머지 뭐예요? C하고 D를 칠해야 되죠. 그럼 C하고 D를 칠하는 방법은 뭐예요? 1가지밖에 없죠. 왜? 야, CD를 칠하나? 돌리면 CD가 되죠. 똑같다고요. 이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가 돼? 5, 4, 20에다 3을 곱하니까 60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다가 문제 하나 추가해 주세요. 3번. 5가지 색 중 3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는 걸 추가해 봅시다. 3번. 자, 3가지 색을 사용할 거니까 먼저 3가지 색을 골라야겠어요. 맞아요? 그럼 3가지 색을 이렇게 골랐다고 봅시다. A, B, C를 골랐다고 봅시다. 그럼 얘를 칠해야겠죠? 자, 먼저 가운데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 3가지겠네요. 여기에 A를 칠했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에 칠해야 돼요? B, C를 칠해야 되죠? 근데 B, C를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무조건 1가지죠. 여기에 B가 오면 여기에 C가 와야 되니까요. 여기에 만약에 B가 오면 C가 오는데 그건 돌리면 똑같잖아. 따라서 얘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얼마가 되나요? 3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구별해 줬지만 원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치?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럼 자기 스스로 5색을 사용하는 경우, 4색을 사용하는 경우, 3색을 사용하는 경우를 나눠서 다 풀어서 더해서 120이라는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정사면체 칠하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사면체를 칠할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정사면체를 칠할 거예요. 그러면 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색을 칠해야 되냐면 4가지 색을 칠할 거야. 그럼 4가지 색을 칠하는데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A, B, C, D가 있어요. 만약에 A를 먼저 칠한다고 치자고. 그럼 A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1가지겠죠. 1가지겠죠. 왜? 여기에 칠하던 돌리면 다 똑같잖아. 정사면체니까. 1가지가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A를 칠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그 3개의 면에다가 BCD를 칠하면 되죠. 근데 얘는 무슨 순열이 되는 거야? 원순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3-1팩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정류면체를 또 칠해볼게. 자, 정류면체를 칠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정류면체 칠할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6가지 색깔이 있어. 먼저 여기에 칠한다고 치자. 뭐 A라는 색깔을 칠한다고 쳐. 그럼 어디에 칠하던 똑같지?
똑같죠. 여기에 만약에 A를 칠했어. 이제 구별이 생겼죠. A와 마주보는 면에 일단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옆면을 칠해야 되는데 옆면은 위에서 바라보면 뭐야? 원이죠. 원 4개를 칠하는 거니까 3팩이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가 되나요? 30가지가 되는 거. 이해돼? 그 다음에 정팔면체 보겠어요.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를 선생님 그려보겠습니다. 정팔면체를 그려보겠어요. 되게 잘 그렸죠? 네, 정팔면체를 그렸어요. 완성됐어요. 됐죠? 자, 정팔면체에 볼게요. 먼저 여기에 칠하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야. 왜? A를 어디에 칠하나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A를 칠했으면 A와 마주보는 면 여기에 칠하는 방법을 구해야 되죠. 그게 7가지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8개의 면이 있는데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칠했으니까 몇 개를 칠하면 돼? 6개를 칠하면 되죠. 그럼 위에 먼저 칠할 색깔을 먼저 골라야 되지. 골라야죠. 그게 뭐예요? 6C3이 되겠죠. 그럼 위에 골랐어. 그럼 3가지 색깔을 칠하는 거는 원순열이니까 3-1팩이 될 거고요. 아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니까 3팩토리알이 되겠어요. 됐나요? 이게 됐지? 다시 그러면 정 12면체로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A를 칠해요. 그럼 뭐 A를 칠하는 거는 어디에 칠하던 돌리면 똑같으니까 한 가지가 될 거고, 이제 A와 마주보는 저 안쪽에 있는 면 있잖아요. 거기에 칠하는 게 11가지. 그럼 위에 아래 칠했으니까 10가지만 더 칠하면 돼요. 반 자르면 위에 5개, 아래 5개를 칠하면 되죠. 그럼 위에 칠할 5개를 먼저 골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10C5가 되겠죠. 이해돼? 그럼 이 5개를 먼저 원으로 칠해야 되니까 5-1 팩토리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니까 5 팩토리알이 돼요.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어요. 자, 이제 중복접을 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그치?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N개 중, 보세요.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어요? N, P, R. 맞나요? 그 다음에 N개 중 뭐가 들어가냐면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허락하여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했어요? N, 파이, R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N개 중 R개를 뭐 뽑아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N, C,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뭐를 추가할 수 있겠어요?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래서 N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쓰기로 일단 약속을 했어. 뭐라고? NH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을 뿐이에요. 알았어? 논리적으로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얘가 있으면 아, 너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자들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지. 이해됐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되겠어요. 뭐 책에 있는 뭐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투표를 할 때 후보가 A, B가 있어. 근데 만약에 기명투표면 내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럼 내가 A를 뽑냐 B를 뽑냐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A 2표, B 1표가 나왔는데 우리 셋이 뽑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 2표, B 1표가 나왔는데 내가 A 뽑고 얘가 A 뽑고 네가 B를 뽑는 거랑, 그지? 네가 A 뽑고 B를 뽑는 거는 자기 이름을 쓴다면 다른 경우가 되죠. 이건 중복순열이 되는 거고, 자기 이름을 안 쓰면 그냥 A 2개, B 하나라는 게 중요하잖아. 이러면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그 경우를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름 쓰고 대통령 뽑고 이런 건 없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뭔지 알았지?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요, NHR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NHR을 계산할 수 있으면 돼. 그치? 자, 지울게요. 근데 NHR을 계산할 수 있냐 없냐? 아직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을 하려고 해. 알겠나요?
얘를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걸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해요. 자, 1, 2에서 중복,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겠어요. 중복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잘 해보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1, 2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실제로 그냥 구해 봅시다. 어떤 게 있어요? 1 있지 않나요? 그죠? 또 뭐가 있나요? 1, 2가 있겠네요. 또 1, 2가 있죠. 마지막으로 2가 있어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4가지잖아. 그죠? 1, 2, 2, 5, 두 개의 수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는 요 4가지밖에 없어요. 뽑기만 하는 거니까. 이해돼?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요 4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우리가 방금 정의한 기호로 쓴다면 2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4가지가 났다는 얘기야. 얘를 우리가 알던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내자는 얘기지. 그렇다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게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첫 번째에다는요, 뭘 더하냐면 플러스 0을 해요. 안 더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여기에는요, 플러스 1을 해요. 세 번째 여기에는요,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변하는 걸 보세요. 얘가 뭘로 변하겠어요? 얘는 1, 2 변화가 없겠죠. 얘는요, 하나씩 추가되니까 2, 3이 되겠네요. 얘는 뭐가 돼요? 2씩 추가하니까 3, 4죠. 뭐야? 이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결국 이 경우의 수는 뭐예요? 1, 2, 3, 4에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4, C, 3이죠. 얘도 역시 몇 개예요? 4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잘 봐. 2H3을 4C3으로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2H3을 4C3으로 고쳐서 풀겠다는 얘기야. 그럼 고치는 걸 알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보세요. 플러스 0, 3개를 뽑으니까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하죠. 그럼 원래 2개가 있었던 게 몇 개가 돼? 4개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 2H3은요, 뭐가 돼? 2에다가 몇 개를 추가해야 돼요? 몇 개를 추가해야 돼요? 3개 뽑으니까 2개를 추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2개를 추가해요. 2라는 거는 3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C에 3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좀 헷갈리죠? 얘를 일반화해볼게.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야,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럼 플러스 0, 플러스 1에서 플러스 R-1까지 하겠죠. 이해돼? 이해돼요? R개를 뽑으니까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에서 플러스 R-1개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원래 N개에서 몇 개가 추가돼? N개에서 R-1개가 추가되겠지. 그리고 R개를 뽑는 이런 조합으로 바뀌는 거야. 앞으로 NHR이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거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계산은 이걸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그치? 오케이. 자, 기본 문제 3-6번 볼게요.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0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 1번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2번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0이야. 한번 예를 들어 아무거나 구해볼게요. 너가 10이면 순서상으로 0, 0이면 되죠. 너가 만약에 뭐 9면 여기 0, 1, 0 이런 것들이 몇 개인지 모두 구해보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할게. 얘는 x만 10개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x만 10개 뽑는 경우자. 얘는 x 9개, z 1개를 뽑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x, y, z, w 4가지가 있죠. 여기서 몇 개 뽑아서 몇 개를 완성해야 돼? 10개를 완성해야 되죠. 근데 똑같은 것도 뽑을 수 있죠. x만 다 뽑아야 되고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이 경우의 수가 뭐야?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뽑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4 더하기 10 빼기 1 C에 10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잘 봐야 돼. 이거를 얘를 계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얘가 논리적으로 나와. 그죠?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리고 얘를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걸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야. 알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양의 정수의 개수예요. 양의 정수예요. 그 얘기 뭐냐면 x하고 y하고 z하고 w를 더하는데 이미 한 개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한 개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6개를 아무렇게나 뽑아 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그러니까 그 경우에서는 4H6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어떻게 해? 4 더하기 6 마이너스 1 C6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좀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를 x 더하기 1로 고쳐. 너를 y 더하기 1로 고쳐. 너를 z 더하기 1로 고치고 너를 w 더하기 1로 고친다면 결국은 x y z w 는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거잖아. 결국 이 문제는 얘가 되는 거지. 넘기면 6. 됐나요? 자, 3-7번. 서로 같은 공 7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1번.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고 할 때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2번. 빈 상자가 없도록. 3번. 넣은 공의 개수가 각각 홀수가 되도록. 보겠어요? 보세요. 자, 상자가 있어요. A 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상자가 있어요. C 상자가 있어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그러면 A 상자에 예를 들어서 A개가 들어가. B 상자에 B개가 들어가. C 상자에 C개가 들어가. 그럼 결국은 A하고 B하고 C를 더해서 몇 가지가 나와야 돼? 7개가 나와야 되죠.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죠. 그럼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즉 A, B, C 3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7개만 뽑으면 되죠. 1번은 0이 있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의 수가 뭐야? 3H 7이 되는 거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3 더하기 7 마이너스 1 C에 7. 됐죠? 이해됐나요? 자, 2번. 빈 상자가 없어. 빈 상자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 되는데 한 개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4개만 더 뭐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뭐야? 3H 4가 되는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3 더하기 4 마이너스 1 C 4.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보세요. 올해 넣은 공의 개수가 각각 홀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각각 홀수가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고 쳐? 홀수니까 이렇게 쓸게. 뭐 2A 더하기 1개가 빼기 1개로 하는 게 좋겠죠. 더하기 1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든지 좀 이따 설명할게. 그 다음에 B 상자에는 2B 더하기 1개가 돼요. C 상자는 2C 더하기 1개가 합쳐서 7개가 되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러면 A가 0이어도 되는 거죠. 그죠? B가 0이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2A-1로 보면 A가 1부터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따라서 얘를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4가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하면 되는 거죠. 0 이상의 정수에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너는 뭐야? 3개에서 중복 허락하여 2개를 뽑으면 되죠? 계산은 3 더하기 2 마이너스 1 C에 2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잘 봅시다. 3-8번 보세요. A가 1, 2, 3이고요. B가 4, 5, 6, 7일 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거. 그래 보겠습니다. A가 1, 2, 3이에요. B가 4, 5, 6, 7입니다. 1번. 1번은 무슨 함수를 의미하나요? 1대1 함수를 의미하죠. 1대1 지금 해볼게요.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4개. 2가 갈 수 있는 거는 1이 간 건 못 가니까 3개. 넌 2개. 굳이 기호로 쓴다면 4, P, 3이 되겠습니다. 그치? 2번. 볼게요. 잘 봐. 2번은 뭐냐면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1, 2, 3이 갈 수 있는 그 3개를 먼저 골라야겠죠. 만약에 골랐다고 쳐. 그럼 만약에 4하고 6하고 7을 골랐어요. 그럼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1이 만약에 6으로 가면 2나 3이 4로 가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1은 무조건 4로 가야 하죠. 그 다음에 2는 무조건 6으로 가야 하고 3은 무조건 7로 가야 하죠. 만약에 4, 5, 6을 골랐다면 1은 4로 가야 하고 2는 5로 가야 하고 3은 6으로 가야 하죠. 무슨 얘기야? 얘를 만족하는 건요, 이 4개의 B에서 3개만 뽑기만 하면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럼 너의 경우의 수는 뭐가 돼? 4, C, 3이 되는 거죠. 마지막 3번. 3번은 뭐예요? 얘는 뭐야? 4개 중에서 얘도 3개를 뽑기만 하면 가는 건 자동으로 가죠. 그런데 똑같은 걸 뽑아야 되죠. 왜? 만약에 4, 4, 4를 뽑으면 얘도 4로 가고 너도 4로 가고 너도 4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돼? 만약에 4, 4, 5를 뽑으면 1, 4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5로 가겠죠. 무슨 얘기니? 이 4개에서 뽑긴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뜻이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3-13번 대진표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학급마다 2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겨서 뭐 우승자를 뽑는데 같은 학급의 선수는 결승전 이후에는 시합하지 않도록 한다. 그지? 그림만 한번 크게 볼게요. 대진표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있어요? 학급이 3개가 있어. A 학급에서 뭐 A1, A2라는 애가 있고요. B 학급에서 B1, B2라는 애가 있고요. C 학급에서 C1, C2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결승전 이후에 만나지 않으려면 여기를 잘라서 A 학급의 그 A1과 A2는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B도 마찬가지겠죠. C도 마찬가지겠죠. 한쪽에 뭐 B1, B2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제 볼게. 잘 봐. 일단 A반 애부터 배열해 볼게요. A반 애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한 가지야? 두 가지야?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할게. 여기 어딘가에 와야 되죠. 일단 얘기야. 이쪽에 먼저 넣고, 그러니까 3으로 먼저 날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A1이 이쪽에 오고, A2가 이쪽에 오는 거랑, A2가 이쪽에 오고, A1이 이쪽에 오는 게 다르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반을 배열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1과 A2가 반대쪽에 있다는 것만 만족하면 돼. 지금 이게 A조, B조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 조에 이름이 없는 거잖아. 나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A1이 이쪽에 왔어. 여기에 A2가 왔어. 이제 구별이 된 거죠. 이 왼쪽은 A1이 있는 조. 이쪽은 A2가 있는 조. 자, 이제 B반을 배열할게요. B반을 배열할게. 그럼 B1이 갈 수 있는 조는 이제 몇 군데가 된 거야? 2군데가 된 거죠. 2군데가 된 거죠. 이쪽에 가거나 이쪽에 가거나. 그러니까 B1이 이쪽에 가는 거는 A1, B1이 같이 있지. 이쪽에 가면 A2, B1이 이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B1이 가는 거 2가지. 그죠? 그럼 B2는요. B1이 간데 못 가지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이게 B반을 간 거예요. 다음 C반을 배열해 볼게요. C반에 C1, C2. 자, C1이 갈 수 있는 건 이제 몇 가지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2가지가 되고, C2는요. 반대쪽에 가니까 한 가지가 돼. 이제 우리 뭐 한 거야? 이 6명을요, 3명으로 배열한 거야.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 얘를 1명, 2명으로 쪼개기만 하면 되죠. 1명, 2명으로 쪼개기만 하면 되죠. 자, 먼저 이쪽부터 볼게요. 얘를 1명, 2명으로 쪼갤게. 그럼 뭐만 뽑으면 끝나? 부전승만 뽑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 방법 몇 가지예요? 3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게 3가지. 답은 얼마가 돼요? 36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14번 보세요. 8개의 축구팀을 뭐 토너먼트 짜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죠? 자, 그림만 보겠습니다. 자, 대진표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풀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일단 8명을 어떻게 해야 돼? 4명, 4명으로 쪼개고, 이 4명을 2명, 2명 이렇게 쪼개면 되겠어. 자, 그럼 먼저 8명을 4 플러스 4로 쪼개는 방법은 뭐예요? 잘 봐. 이쪽에 오는 애 4명을 먼저 뽑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8C 4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쪽에 오는 4명은요, 자동으로 4C 4가 되겠죠. 근데 나머지 4명 일로 다 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끝인가요? No. 왜?
왜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B, C, D, E, F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간단한 예를 봅시다. 이걸 먼저 합시다. A, B, C, D 4명이 있어. 이 4명을요 2명 더하기 2명으로 쪼개는 걸 해볼게요. 이해돼? 그럼 먼저 이렇게 쪼개. 여기 2명이 오고 여기 2명이 올 거야. 그럼 이쪽으로 오는 2명을 먼저 뽑을게요. 그게 뭡니까? 4C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을 일로 와야 되니까 2C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면 만약에 여기 A, B를 뽑았어요. 그럼 여기 자동으로 뭐가 와야 돼? CD가 와야 되죠. 만약에 여기 CD를 뽑았어요. 자동으로 여기는 뭐가 와야 돼? A, B가 오죠. 이 두 경우는 같은 거잖아. 즉 A, B와 CD를 바꿔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눈 이유는 뭐라고? A, B를 뽑나? 그럼 나머지가 CD가 되죠. CD를 뽑았어. 나머지가 AB가 되죠. 똑같은 경우니까. 즉 얘도 마찬가지겠죠. 4명을 A, B, CD를 뽑나? EF, GH를 뽑나? 똑같죠. 그러니까 너는 뭘로 나눠요? 얘도 2팩으로 나눠야 돼요. 됐어요? 맞나요? 자, 여기 봐. 여기까지 이제 뭐 한 거야? 8명을 4명, 4명으로 쪼갰죠. 이제 뭐 해야 돼? 4명을 둘둘 쪼개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얘죠? 방금 했죠? 4C2, 2C2, 2팩분의 1. 또 곱하기 4C2, 2C2, 2팩분의 1을 해서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야. 요건 뭐예요?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갠 거고, 너도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갠 거죠. 그럼 답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영역이 있나요? 그림을 봤더니 7개 영역이 있죠? 여기다 색칠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가운데부터 칠해 봅시다.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7가지네요. 그 다음에 얘를 봐. 이렇게 일단 먼저 풀어볼게. 요 안쪽 3개를 먼저 칠할게. 그럼 6개 중에 3개를 먼저 골라야 되죠. 그리고 안쪽에 칠할 때 원으로 칠하겠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3-1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를 해? 바깥에 3개 칠해야 되죠. 근데 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죠. 기준이 생겼으니까 3 팩토리얼 돼요. 얘를 곱하면 뭐 답이 나오겠어. 얼마 나오냐? 뭐 1681이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애들이 푸는 거고,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어? 이렇게 풀어볼게요. 가운데 일단 칠하는 거 7개 맞죠? 그 다음에 6개를 여기에 칠해야 되죠. 그럼 얘를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6개 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야? 6팩이죠. 같은 걸로 나누면 되죠. 몇 가지가 같아? 3가지가 같겠죠. 왜냐하면 요렇게가 여기가 일로가 이렇게 돌아야 같은 거 아니야. 3가지 같겠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원순열이 n-1팩으로 나눴던 이유, n-1팩이 됐던 이유는 뭐라고? n팩을 n가지가 똑같았기 때문이거든. 이거 계산하면요 1680 나옵니다. 알았어? 자, 보세요. 잘 봐. 뭐 문제는 읽어봤을 거고, 그지?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되고, 그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돼. 그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볼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여기에 몇 개 해서 4개를 넣어야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면 얘는 3줄을 줄로 볼까요? 세 줄 중에 하나의 줄에는요 2개를 넣어야 되죠. 맞아? 그럼 2개 넣는 줄을 골라야겠네.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겠죠. 뭐 3C1이라고 해도 되고 3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골랐어. 만약에 여기에 2칸을 채운다고 쳐요. 여기에 2개를 칠해. 그럼 여기에 2개 칠하는 그 방법은 뭐예요? 4칸 중에 2칸을 골라야 하지. 그게 뭐예요? 4C2가 되겠어요. 그럼 봐. 여기에 칠하고 만약에 여기에 칠했어. 그럼 여기하고 여기 하나씩 칠해야 되죠. 그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칠하거나 또는 이렇게 칠하거나 2가지밖에 없죠. 다시 여기 2칸을 이렇게 칠했다면 이렇게 칠하거나 또는 이렇게 칠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산하면 답이 되겠어요. 모든 경우가 다 2가지밖에 응? 모든 경우가 다 2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봐. 만약에 이렇게 칠했어. 그럼 여기 하나 칠하고 여기 하나 칠하는 거랑 또는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는 거랑 딴 거 있어?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돼야 하니까. 맞니? 가 3-21번이에요. 여기 봐. 흰 공이 2개가 있고 뭐 붉은 공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7개가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대. 이 13개 공을 3명에게 나눠준대. 그러니까 뭐 A한테도 주고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줘서 몇 개가 돼야 돼? 13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걸 잘 봐. 그러니까 합쳐서 13개니까요 3H 얼마야? 13에서 답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틀리게 되는 거죠. 왜 틀리죠?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신공 2개, 뭐 얘가 A가 만약에 3개를 받았는데 신공 2개, 뭐 붉은 공 하나 받은 거랑 뭐 검은 공 3개 받은 거랑 차이가 없게 돼요. 이렇게 풀면. 따라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색깔별로 나눠줘야 합니다. 신공을 먼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붉은 공을 나눠주고요. 검은 공을 나눠주고요. 요 3개를 다 뭐 해야 돼? 곱해야겠죠.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먼저 검은 공을 나눠주는 거는 뭐예요? 검은 공을 첫 번째, 신공부터. 신공을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이해돼? 그럼 3개에서 2개 뽑는 거잖아. 3H2가 되겠어요. 두 번째, 뭐예요? 붉은 공을 나눠줄게요. 붉은 공을 나눠줍니다. 그럼 붉은 공을 나눠주는 경우는 A하고 B하고 C를 더해서 4개가 돼야 돼요. 됐나요? 따라서 얘는 뭐가 돼? 3H4가 돼요. 마지막, 검은 공을 줘야 되는데 검은 공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검은 공은 1개씩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원래 7인데 그게 아니고 뭐 A 다시 B 다시 C 다시라고 쓰면 하나는 이미 나눠줬으니까 4개만 더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얘가 뭐예요? 3H4. 얘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답인 거야. 알았지?